우리가 만드는 우리 남해의 방송 FM 91.9MHz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입니다. HLMA. 오늘도 특별한 하루 들려오는 음악 소리 남해 대표 방송 FM 91.9MHz 남해 FM. 굿모닝 남해. 안녕하세요 남해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후 여러분. 남해의 아침을 여는 방송 FM 91.9MHz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굿모닝 남해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남해는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라이브로 진행이 되죠. 굿모닝 남해를 진행하는 저는 이태인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굿모닝 남해 방송을 좀 쉬었었습니다. 화, 수, 목요일 3일 동안 제가 좀 쉬었는데요. 다들 짐작하셨듯이 저희 어머니께서 84세의 일기로 또 별세를 하시면서 어제까지 상을 치르고 오늘 이제 방송에 복귀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시기 위해서 장례 예식장을 또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위로가 됐고요. 또 정말 경황이 없던 저에게 힘든 자리에서 또 함께 해주셔서 덕분에 큰 위안이 됐습니다. 덕분에 또 무사히 장례를 치렀고요.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저 일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려움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받은 부분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이 보내드립니다. 너에게 난, 나에겐 넌.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소중했던
자전거 탄 풍경이 보내드렸습니다. 너에겐 난, 나에겐 넌. 자, 오늘의 기상청 기상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이런 봄비가 이렇게 찾아온 것처럼 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대부분 오후에는 이제 그친다고 일기예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내일하고 모레까지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 한다고 합니다. 아침 7시 30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됐죠. 예보에는 10에서 50mm 정도 이렇게 강수량을 보인다고 했는데 실제는 20에서 70mm 또 많은 곳은 100mm 정도의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우주의보가 이렇게 발효가 됐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이렇게 불어오면서 기온은 영상 16도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알람을 맞춰 놓은데요. 거기 보니까 오늘 지금 현재 기온이 16도라고 이렇게 알람에서 알려주었습니다. 한겨울에 영상 16도라니요. 아무튼 16도로 새벽에 16도로 시작해서 14도를 유지한 채로 바람은 오전에는 남풍이 오후에는 서풍이 이렇게 분다고 합니다. 이 비는 오늘까지만 내리고 내일은 잔뜩 흐린 가운데 이제 비가 오락가락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5시에 항촌 집을 나섰거든요. 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더라고요. 차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이렇게 바람이 불었는데요. 육지부는 뭐 5에서 9m 정도로 이렇게 분다고 하는데 오전에는 5에서 9m, 오후에는 4에서 5m 정도로 이렇게 육지에는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닷가에는요, 남해 동부 앞바다, 우리 남해 서부에 좀 가깝죠. 남해 동부는 남동 남풍이 8에서 14m로 또 이렇게 세게 부는 가운데 05시 새벽 5시경부터 풍랑주의보가 또 발효가 됐습니다. 해제 예정 시간은 저녁 9시경이라고 하네요. 현재 지금 남해 동부 앞바다에는 05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 서부 앞바다, 연안바다, 또 우리 남해 앞바다를 모두 포함해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니까요. 30톤 미만의 어선들은 절대 출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해경에서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다니까 조업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파고는 1에서 3m로 제법 상당히 높게 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면 조업을 할 생각을 전혀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쉬시면서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서 또 일출의 해는 7시 36분에 또 해가 뜬다고 하고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조음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긴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비가 싹 씻어서 또 바다로 이렇게 내려보내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공기질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또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비가 씻고 씻어서 바다로 이렇게 내보내면서 해양 생태계에는 더 좋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물때는 14물입니다. 14물이죠. 남면 평산기점 간조가 오전 6시 18분 그리고 오후 6시 50분이라고 합니다. 만조는 정오 12시 오후 12시 44분 정오경이 만조가 되겠고요. 아침 06시 간조에서 정오경 12시 44분까지 조고차는 164cm라고 합니다. 들물이 상당히 세죠. 164cm입니다. 자, 그리고 오후 6시 50분까지 조고차는 86cm가 되겠습니다. 간조 때 조고차는 86cm로 거의 정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물보다 들물이 이제 2배 정도 이렇게 세게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어제 12일이죠. 12일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21명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발표입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21명의 확진자가 남해군에 이렇게 발생했다는 그런 발표고요. 아무튼 건강한 겨울나기 동절기에 추가 접종을 통해서 건강한 겨울나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 2차 기초접종을 완료한 12세 이상의 전 국민이죠. 예. 특히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은 적극적으로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대응 이가 백신 3종을 접종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 그러니까 90일 이후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코로나19로부터 가족과 직장을 정말 지켜내기 위해서는 코로나 예방 수칙 여러분 철저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완료를 하시고 또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실내 등에서 음식물 섭취할 때는 마스크 벗는 시간을 최대한 가능한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를 씻고 또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이렇게 가리고 기침을 하는 그런 에티켓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 환기 1일 3회 이상 10분 정도 이렇게 회당 10분 정도 환기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도 지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환기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토요일 그리고 23일 화요일 24일 화요일까지 4일 동안 다음 주 토요일부터 화요일 4일 동안 운영기간은 남해군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09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고 하네요. 예, 참고하시고요. 또 남해병원에서는 24시간 응급실에서 병원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4일 동안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남해군 보건소와 남해병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남해군 보건소는 0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남해병원은 24시간 응급실과 함께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설날 연휴 기간 동안에 비상진료기관 그리고 또 문 여는 약국 정보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 계속 다음 주 내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21일 토요일 코로나19 검사는 남해군 보건소, 남해군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또 진료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담당 약국은 백산약국, 우리약국, 중앙약국이라고 합니다. 백산약국은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약국은 0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약국은 09시부터 오후 1시까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2일 일요일은 코로나19 검사와 진료는 남해군 보건소와 남해병원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요. 1월 22일 일요일 담당 약국, 코로나19 담당 약국은 청춘약국이라고 합니다. 청춘약국은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1월 23일 월요일, 월요일은 남해군 보건소와 남해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진료를 병영에서 하고요. 담당 약국은 청춘약국이라 합니다. 청춘약국은 1월 22일 일요일 그리고 23일 월요일
이렇게 청춘 약국이 담당 약국이 되겠습니다.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연휴인 24일 화요일엔 선별진료소는 남해군 보건소와 남해병원, 그리고 코로나19 진료도 남해군 보건소와 그리고 남해병원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요. 또 그리고 담당 약국, 코로나19 담당 약국은 백산약국과 중앙약국이라고 합니다. 백산약국은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중앙약국은 09시부터 오후 1시까지라고 하니까 시간 잘 봐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택행정상담 그리고 의료상담센터도 남해군에서 진행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860-8756 860-8756 예. 설 연휴 기간 동안 4일 동안 재택행정상담 그리고 의료상담센터를 남해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는 055-860-8756 860-8756으로 전화하시면 설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된 행정과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필이 불러줍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바람 소리처럼 멀리 사라져갈 이 인생길, 우린 무슨 사랑 어떤 사랑 했나. 텅 빈 가슴 속에 가득 채울 것을 찾아서 우린 정처 없이 떠나가고 있네. 여기 길 떠나는 저기 방황하는 사람아, 우린 모두 같이 떠나가고 있구나. 끝없이 시작된 방랑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나는 울었네. 어제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버린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남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남은 것은 무엇인가. 어떤 날은 웃고 어떤 날은 울고 우는데, 어떤 꽃은 피고 어떤 꽃은 지고 있네. 오늘 찾지 못한 나의 알 수 없는 미련에 헤어날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해 여기 길 떠나는 저기 방황하는 사람아, 우린 모두 같이 떠나가고 있구나. 끝없이 시작된 방랑 속에서
네, 조영필이 보내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자, 이제 설 연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예, 생활 쓰레기 배출일, 남해군에서 집중적으로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21일과 22일 생활 폐기물, 대형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전혀 수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월 21일하고 22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일요일이 설이죠. 일요일이 설입니다. 1월 21일과 1월 22일 토요일 일요일은 생활 폐기물, 종량제,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전혀 수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월요일 1월 23일 월요일 날은 종량제 봉투와 스티로폼 그리고 남해업원 1월 23일부터 그러니까 뭐 생활 쓰레기 배출은 토요일 일요일은 1월까지는 아예 수거를 하지 않고 1월 23일부터 수거를 시작하는데요. 남해업원 종량제 봉투와 스티로폼을 1월 23일 월요일부터 수거를 하고요. 업 외곽, 그냥 남해업을 제외한 업 외곽, 그리고 남해업 외곽에는 종량제 봉투만 이렇게 수거를 한답니다. 그리고 면지역은 월요일까지 1월 23일까지 뭐 쓰레기 자체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를 하는데 남해업 창선 삼동미조 상주 그리고 남해업 이렇게 23일부터 수거를 하는데 대형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 종량제 재활용품은 23일부터 수거를 하되 남해업과 남해업 외곽만 이렇게 수거를 하고 면지역은 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면지역 수거는 24일 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1월 24일은 남해업은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요. 그리고 업 외곽도 재활용품을 수거를 한다고 합니다. 1월 24일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남해군 전역에 이제 종량제 봉투, 남해업을 중심으로 남해업과 9개 면 지역도 종량제 봉투를 수거를 한다고 하고요. 재활용품은 화요일부터 이렇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렇게 수거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제법 많이 나올 텐데요. 특히 이제 명절 때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상당한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거가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월요일까지 연휴가 끝나는 월요일까지도 수거가 안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1월 23일 월요일 마지막 연휴 날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를 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에서 설 연휴 동안 생활 쓰레기 배출일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남해업과 남해업을 제외한 면지역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남해업 지역은 1월 22일 일요일까지는 전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해업 지역은 1월 23일 월요일부터 수거를 하고요. 그리고 면지역은 연휴 동안 전체 4일 동안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 학습 지원 프로그램인 다배움 일기 참가자를 남해군에서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 학습 지원인 다배움 일기 참가자는 6세에서 10세라고 합니다. 6세에서 10세의 아동들이고요. 접수는 수시로 이렇게 접수를 한다고 하네요. 접수 방법은 전화나 또는 방문해서 이렇게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운영 예정일은 2월 달부터 올해 2월 달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운영 장소는 남해 창선면 복지관, 미조면 복지관, 그리고 가족센터 내 교육실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6세에서 7세 아동들은 기초 한글, 기초 수학, 기초 한글과 기초 수학을 가르쳐 드리고요. 그리고 8세에서 10세의 아동들에게는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국어, 수학, 영계 수업을 이렇게 남해군 가족센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문의 전화는 860-3878, 864-5790으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860-3878, 864-5780으로 전화하셔서 다문화 가족 자녀 학습 지원 프로그램인 다배움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임영웅이 보내드립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네, 임영웅이 보내드렸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남해군에서 군민과의 대화를 지난 11일부터 11일 상주면을 시작해서 19일까지 10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과의 대화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해마다 이제 요맘때쯤 되면 군정에서 이제 군민들에게 각 읍면으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군민들에게 군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군민들의 민원을 듣고 또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죠. 자, 올해도 시작이 됐나 봅니다. 자, 남해군이 11일 상주면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10개 읍면을 순회하는 2023년 군민과의 대화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행복한 비상하는 남해를 목표로 하는 민선 8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올해 주요 군정 방침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또 적극 수렴해 나간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은데요. 남해군은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생활 밀착 지원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군정 방향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해서 장기 마스터 플랜 구축 그리고 민자 유치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장충남 군수는 남해의 대도약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는 만큼 실사구시 정신으로 남해군 제2의 출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올 한 해 경기 침체의 우려가 높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된 힘과 하나된 마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2023년을 만들어가자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그제 이제 11일 오전 상주면에서 열린 국민들과의 대화에서 국립공원 구역 조정 문제 또 지역 내 오래된 수건을 비롯해서 상주초, 상주중학교 활성화 방안, 농어촌 버스 마을 안길 진입, 위험 구간 정비, 하수 처리장 신설 같은 다양한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장에서 당장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통해서 남해군은 추진 방향을 제시를 했고 또 향후 현장 확인을 통해서 또 민원 사항 개선 여부를 또 주민들하고 이렇게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런 민원들은 또 최대한 예산을 또 확보를 해서 또 주민들하고 현장 민원을 이렇게 같이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11일에는 상주면 미조면이 있었고요. 자, 어제 12일은 남면, 이동면 면민과의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7일, 18일, 19일. 자, 17일은 남해읍과 서면, 그리고 18일은 설천면, 고현면, 19일은 창선면, 삼동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소식은 제가 좀 알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어머님이 또 이렇게 별세를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런 군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행사는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남해 군민들과 그리고 향후 사회에 계시는 향후들하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그런 인력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또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은 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런 행사만큼은 현장에서 라이브로 우리 국민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정책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고 되도록이면 17, 18, 19 국민과의 대화는 현장에서 라이브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장윤정이 보내드립니다. 초원.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밤 눈물 속에 난 그리워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는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밤 눈물 속에 난 그리워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는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난 너무 행복할 테니. 네, 장윤정이 보내드렸습니다. 초혼. 자, 남해군이 2022년 남해 방문의 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그 성적이 이제 나왔나 봅니다.
자, 남해군이 2022년을 우리 남해군 방문의 해로 이렇게 정하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었죠. 예, 그래서 작년 2022년에 남해군을 찾은 관광객 수가 통계가 나왔습니다. 588만 명. 네, 588만 명으로 588만 명이 남해에서 소비한 지출의 규모는 340억이라고 합니다. 34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해군은 작년 남해 방문의 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해저터널 시대 1000만 관광객의 그런 발판을 다지는 그런 한 해가 됐다라는 그런 분석을 보도자료로 보내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 한 해 동안 총 방문객 수가 588만 3,574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다고 밝혔고요. 재작년 2021년 관광객 459만 6,809명 대비해서 약 22%가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남해군 관광시장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부르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남해군 방문의 해로 선포를 하고 또 우리 군민들의 친절의식 함양, 지역 홍보, 마케팅 사업을 적극 이렇게 전개를 한 결과 그리고 또 관광 문화 예술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를 또 추진해서 방문객 유치에 힘을 쏟았는데요. 특히 지역 상품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청년 참여, 정착 지원 시책 등을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력 증진, 생활인구 확대에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남해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지난해 한 해 남해군을 방문한 관광객의 유형별 지표를 분석한 결과 체류 시간과 숙박 방문자는 2021년보다 약 1.8%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관광객들의 씀씀이 우리 남해군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씀씀이를 나타내는 소비 증가율이 15.4%, 15.4%로 상승한 340억 원 규모로 나타나서 우리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자, 이 평가를 보면 숙박 사용자는 뭐 2021년보다 겨우 이제 1%, 1.8% 증가에 그쳤지만 지역에서 숙박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지만 지역에서 먹고 놀고 하는 부분들에는 15.4%가 상승해서 총 340억 정도의 지역 활성화에 일조를 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남해군은 이제 작년 남해군 방문의 해 시책 운영 대한 전반적인 철저한 진단 효과를 분석해서 또 개선할 점을 또 발굴하고 그래서 올해 남해군 관광 이미지 혁신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그런 각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광객 수만으로 남해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만으로 다른 지자체와 관광산업 경쟁력을 비교 추정해 왔던 관행을 바꿔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ICT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작성 제공하는 관광 데이터랩 자료를 관광통계로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요즘에는
뭐 주묵구구식으로 해서 통계를 발표를 하거나 또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정말 큰 오류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남해군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그동안 주요 관광지 무인 개수기, 그동안 주요 관광지의 무인 개수기, 입장객 매표, 기타 비교 추정 방식으로 산출해온 관광객 수가 실제와 거리가 좀 있었다. 예,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그런 통계를 위해서 관광 데이터 랩을 활용하면 지금까지 산출이 어려웠던 관광 소비액, 관광 유형, 체류 기간, 관광객 거주지 등 다양한 관광 통계가 제공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관광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임영웅이 보내드립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길. 여보 안녕히. 네, 임영웅이 보내드렸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자, 여러분들은 FM 91.9MHz 남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NBN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려고 많은 그 소식들을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52분, 8시 52분 40초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쩌죠?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동 지족시장 조개 굴구이 장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시범 운영을 했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자, 업그레이드가 좀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휴 때는 SNS 인증샷을 하면 특산품도 이렇게 증정하는 다양한 이벤트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운영을 하죠.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주말 지족시장 조개 굴구이 장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다가 우리 남해에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 또 모시고 가거나 또는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국 초중 동계 스토브리그 축구대회가 남해에서 개막을 했다고 합니다. 자, 1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남해 스포츠파크 일원 그리고 상주 한려 생활체육공원에서 이렇게 개최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매니아 분들은 가셔서 응원도 하시고 또 관람도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초중 동계 스토브리그 축구대회가 제14회 보물섬 남해 전국 초등부 축구 스토브리그 대회 그리고 그라운드인 스토브리그인 남해 중등부 축구대회가 1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남해 스포츠파크 그리고 상주 한려 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자, 남해군이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첫째, 둘째는 50%를, 셋째 이상부터는 100%를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양육 부담을 좀 들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또 남해군에서 이렇게 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께서는 꼭 숙지하고 계시다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들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1월 16일부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한다고 하고요. 또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은요. 남해 군청 주민행복과 860-3829 그리고 남해 여성의 864-6615 860-3829 864-6615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해군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에 따라서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 동안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네요. 예.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 84년에서 2004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091 기준에서 혼인신고를 한 5년 이내에 신혼부부에게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거나 또는 임대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핵심 전략 추진단 청년인구정책팀 팀 860-8839 860-8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해군에서 설 명절 이웃 돕기를 집중적으로 설 명절 이웃 돕기 운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내 유관 기관 그리고 단체들하고 9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설 명절 이웃 돕기 집중 운동을 추진한다고 하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수선원에서 설 명절을 맞아서 생활용품 300세트를 기탁했다는 그런 훈훈한 소식이고요. 그리고 흥인종합건설에서 삼동면에 100만 원을 기탁했다는 그런 또 고마운 소식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공고도 있습니다. 예, 지금 규모가 2천억 원대랍니다. 2천억. 경상남도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로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상남도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를 했으니까요. 우리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것까지 되어 있고요. 총 2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경영 안정, 창업, 명절 자금도 1,300억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한다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59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라이브로 우리 남해의 소식을 함께 했습니다.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굿모닝 남해 우리 지역의 소식 이슈를 여러분들과 같이 전화 인터뷰 또 같은 행정 소식 또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그런 우리 주변의 소식들로 이렇게 채워드렸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주변 소식을 제게 문자나 또 카톡으로 이렇게 전해주시면요. 가감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남해. 예,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월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께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예.